그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잘 지내던 어느 날 그냥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묵직한 질문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별을 앞에 두고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어요. 붙잡는 대신 자신을 들여다보는 쪽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늦는 걸까? 일이 바쁜 걸까?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아무 소식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당신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 사람 마음이 변했을까? 내가 너무 무거웠던 걸까? 하지만 고대의 현자들은 떠난 인연의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잡을 수 없고 떠난 그림자에게는 말을 걸지 마라. 붙잡는 건 미련이 아니라 자기의 부재라고. 그들은 조용히 사유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요?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이유든 곁을 지키고 떠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핑계든 들고 일어선다는 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그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닌 마주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동적 태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세상을 탓하지 않고 이 일이 내 안에서 어떤 힘을 길러주는가를 되물었습니다. 떠난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두고 갔는지가 아니라 그 이별을 통해 나는 내 감정과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응시할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내 존재의 결을 다시 느끼게 되니까요. 이별 앞에서 철학자들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에 깔리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사유하고 또 사유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순간 나의 존엄도 함께 무너지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에게 고요를 주는 일이라는 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그 빈자리를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다시 나를 앉혀보세요. 그 사람 없이도 여전히 살아있는 내 호흡과 내 감정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더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떠난 사람이 남긴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보다 그와 함께 했던 날들의 온도가 아직도 내 감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을 기억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 방은 의지가 닿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장면을 끄집어내곤 하죠.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얼굴 때문이 아니라 그 얼굴을 바라보던 내 감정 때문입니다. 그때의 나는 참으로 사랑했고 진심이었고 그만큼 많이 기대했던 사람. 그 감정이 아직 마음 한 귀퉁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맴도는 겁니다. 노자의 말처럼 가장 부드러운 것은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깨달음은 자기 마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기억은 그리움으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은 현재를 회피하는 가장 간편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던 시절의 당신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웠던 시절도 지금의 나를 아프게 만든다면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사슬이 되는 법. 당신은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떠난 인연은 상처뿐만 아니라 이해라는 선물도 함께 남기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래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자신을 속으로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떠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엔 조용한 이해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도 함께 아파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건 단지 상처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은 생각과 단단한 침묵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떠남조차도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공백을 없음이 아니라 있음의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떠난 인연의 자리는 단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나눴던 마음의 흔적이 깃든 의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돌려놓는다는 선언입니다. 떠난 인연은 지워내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쌓아 올릴 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계절을 함께하기 위해 잠시 들렀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봄의 바람처럼 시원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지만 실은 그들의 역할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감정을 통해 나는 나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니체는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성찰이라는 문을 열게 만드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은 결국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 삶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당신은 결핍이 아닌 존재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채워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빈틈을 건드리고 그 결핍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결핍이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재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고요.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아픔은 누군가가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떠난 인연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하게, 더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별은 시작조차 허락받지 못합니다. 끝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연락이 끊기고 마음의 문이 닫힌 채로 끝나버리는 관계. 당신도 그런 적 있지요? 그 사람의 마지막 표정을 기억하지 못한 채 문득 사라진 시간만 되새기는 날들. 철학자들은 그 감정의 무게를 억지로 덜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이유를 쫓기보다 남겨진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별이란 관계를 거부당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새롭게 깨어나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곱씹는다고 해서 상대가 돌아오지는 않지요. 그 대신 철학자들은 그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슬픔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사유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쓸쓸함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닿을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가지 못한 인연의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말하죠.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 말을 철학적으로 바꿔본다면 모든 인연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온다는 뜻일 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이별을 가르쳐주며 누군가는 그 둘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떠난 인연은 실패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한때 내가 아끼고 사랑했고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났다는 건 결코 내 존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울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또한 아직 자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떠난 사람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그 자체로 충분했고 그 사랑은 이미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사람의 흔적이 문득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떠난 인연도 당신이 지나온 삶의 일부이고 그 시간을 지나온 당신은 분명 어제보다 더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일 테니까요.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사람은 과거를 자주 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익숙한 어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사라진 인연을 되새기기보다는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갔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진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밀어내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존재를 더 짙게 각인시키니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떠남이라는 결말도 전부 나라는 사람의 일부였다는 걸 인정하는 일. 그것이 곧 철학자들이 말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건 시간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시간을 흐르게 하고 나를 앞으로 이끕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다독여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 거울을 통해 본 당신의 얼굴이 조금은 지쳐 있고 많이 외로워 보여도 그 또한 당신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것이니까요. 철학은 실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를 매 순간 고민해온 지혜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끝없이 사유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 말은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챙겨도 괜찮아.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상처를 느꼈다는 건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더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조용히 꽃처럼 피어나 당신을 웃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대개 그 사람이 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이 유독 아픈 것도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내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관계를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오래 머무른 인연이라도 그 자체가 내 것이 될 수는 없다고 그들은 반복해서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인연이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마주친 두 마음의 접촉일 뿐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그 인연이 떠났을 때 삶 전체가 무너진 듯한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한때 전부 같았던 관계도 지나고 나면 그 계절에만 피는 꽃처럼 그 순간이었기에 더욱 눈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간 사랑이 아픈 건 그 기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기억에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그 감정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막지 않도록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떠나보내야 내 안에 남은 것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나는 이전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조금은 더 고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픔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 진심이 있었던 증거이고 그 진심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진심이 상처처럼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진심 덕분에 더 진실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떠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인연을 통해 자란 당신의 마음은 언젠가 더 좋은 인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붙잡지 않아도 머물 줄 아는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은 단지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나도 어느 한 부분은 함께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도 있었고 웃음도 많았고 하루가 짧다고 느낄 만큼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후 마치 나의 일부분까지 사라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공허한 감정이 천천히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철학자들은 이런 물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실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 고통이 던지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항상 하나입니다. 지금 너는 누구인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떠났을 때 비로소 그 기대는 무너지고 나는 혼자 선 채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철학자들이 말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가려있던 내 감정이 그 사람이 떠난 이후 비로소 제 빛을 찾기 시작하는 것. 당신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지금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명확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사람은 자기 마음의 모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별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 깊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다독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던 내면의 고요, 마음의 평온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더 단단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당신만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덮어두지 마세요. 그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고 철학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잔인한 이별은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서서히 멀어져야만 했던 관계입니다.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웃던 대화에 온기가 사라지고 서로의 일상에서 조금씩 조용히 빠져나오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고 더 깊게 혼자서 끌어안게 되는 이별. 철학자들은 그런 이별을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는 마음보다 이해받지 못한 채 남겨진 마음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답을 찾으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잠시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무엇이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지. 사랑했던 사람의 부재는 공간의 빈자리가 아니라 습관의 부서짐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늘 하던 인사 한마디, 무심코 보낸 짧은 메시지, 일상처럼 흘렀던 그 모든 게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돌아오지 않을 때 철학자들은 그 자리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은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그들은 조금씩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마음을 회복한다는 건 상처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말투, 함께 걷던 길가의 냄새, 같이 듣던 음악 한 소절이 당신을 멈추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슬픔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슬픔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떠나간 인연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것은 상처뿐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기다림의 의미, 그리고 당신만의 성숙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쯤은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이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 애쓰며 자신을 지우는 길, 다른 하나는 그 기억을 그대로 품고 조금씩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 길입니다. 철학자들은 언제나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떨쳐내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당신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고 기대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 시간 속에 당신의 진심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 진심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결과로만 판단될 수 없다고.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했고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고. 사람은 이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땐 몰랐던 나의 모습,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생각보다 꽤 단단하다는 것도,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견뎌낸 고독은 그저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을 다시 빚었습니다.
말없이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흐릿했던 감정을 맑게 바라보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습니다. 떠난 인연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겪은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끝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남은 감정들이 모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길을 자기 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가리키는 회복의 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 마음 한편에 얇은 결로 남아 가끔씩 당신을 멈춰 세우곤 하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눈물이었을 그 장면이 지금은 그저 조용한 숨처럼 지나가니까요. 그만큼 당신은 견뎌냈고 또 자라왔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회복이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절, 상처받고 흔들렸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별은 삶의 문장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결이 깊어지는 방식일 뿐입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자신보다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통해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이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상처받고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수많은 질문과 기억과 감정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당신과 함께 있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안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인연도 헛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걸 천천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떠나간 사람에게는 안녕을, 남아있는 나에게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